트럼프는 이란의 핵 공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한 선제 타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에서 순항미사일이 굉음과 함께 불꽃을 뿜으며 잇따라 발사됩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는 영상을 공개하며 영내 해상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정권의 자폭 드론을 명중하는 영상과 함께 수년간 중동에 위협이 된 드론은 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대규모 공습으로 현재 이란의 군사력은 사실상 괴멸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is coming along, as you see very well. They have no navy,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force, it's been knocked out. 반면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사상 최고라며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이란이 먼저 미국을 공격하려 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먼저 공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were having negotiations with these lunatics, and it was my opinion that they were going to attack first. 일각에서 제기된 이스라엘에 끌려간 전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신이 이스라엘을 떠밀었을 수도 있다며 미국 주도의 결단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스트 하메네이 구상에 대해서는 이른바 베네수엘라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마두로 축출 뒤 2인자가 정권을 이어받아 친미 정책으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이란 내부에 있는 온건파 인사가 차기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hat somebody that's there, that's currently popular, if there's such a person, but we have people like that. We have people that were more moderate. 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정권 구성원 가운데 미국의 유화적인 인물이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 국민들에게 미군의 공격 종료 뒤 이란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한 것과는 다른 발언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몇 달 뒤 식품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하면 식탁 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단순히 기름값 인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운송 비용 등이 모두 오르면서 농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자극합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비닐하우스 난방에 쓰이는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비용이 상승합니다. 농산물 가격의 49%가 유통비라 운송비 상승이 신선식품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 공장의 연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포장재 원가도 상승합니다. 페트병과 비닐 포장재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1에서 0.2%포인트 오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를 유지할 경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포인트 더 오르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가 상승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시차를 걸린다는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차의 근본 원인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원유가는 이미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도 불가피합니다. 곡물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원유와 석유 제품 208일분을 비축해 수급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지만 유가 급등이 계속되면 중동발 충격이 밥상 물가까지 번질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 20여 명이 육로를 이용해 무사히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110여 명이 육로를 통해 이집트로 이동하는 등 중동 지역 우리 국민의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계 기자입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 가운데 23명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오전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란을 출발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 중간에 하루를 묵은 뒤
어제 저녁에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현지 공관 직원과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 여자 배구 대표팀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메스 라프산잔 소속 이기재 선수도 버스를 타고 이란을 빠져나왔습니다. 입국 수속을 무사히 마친 이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수도로 이동해 개별적으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국민 110여 명이 육로를 통해 인접국인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또 바레인과 이라크에서도 각각 2명이 현지 공관 도움으로 인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항 폐쇄로 발이 묶인 중동 지역 단기 체류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송기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단기 체류객에 대한 귀국 안내와 영사 지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수송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 요청이 오면 즉시 군 수송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강선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불구속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기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보다 먼저 법정에 출석한 전 서울시의원 김경 씨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자수서도 제출하셨었는데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을까요? 1억 원은 공천의 대가가 맞습니까? 이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강 의원은 현역 의원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김 씨는 자수서를 내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의원의 경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집을 깨끗이 청소해두었고 김 씨는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정황 등이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 측이 먼저 돈을 요구해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김 씨 주장과 쇼핑백에 돈이 든 걸 뒤늦게 알고 돌려주었다는 강 의원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영장 신청 26일 만에 경찰이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 씨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추가 조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강 의원의 금품 수수를 눈감아줬다는 등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힘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강 의원과 김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다 검찰에 송치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로 수교 77주년을 맞은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전통적 우방 관계를 넘어 방산과 원전 등 신성장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필리핀 독립영웅 호세 리잘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헌화를 마친 뒤 우호와 환영의 상징인 도시의 열쇠를 선물 받았습니다. 바로 이어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선 최고 수준의 예를 갖춘 환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필리핀 의장대를 사열한 이 대통령을 위해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우리 전통 민요 아리랑이 연주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수교 77주년을 맞은 날 연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뜻을 모았습니다. 조선협력은 물론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와 신규 원전 도입 등 전략산업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가동 사업과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진출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입니다.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걸 뒷받침할 방산 물자 조달 약정도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국전에 파병한 필리핀과 보훈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예술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And Filipinos also have embraced very much Korean culture, starting with K-pop, K-drama, and of course our shared values. 두 정상은 이란 사태를 두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길 기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틀째인 내일은 마닐라 영웅묘진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만나고 오후에 양국 경제인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마닐라에서 YTN 정인용입니다.